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입니다. 오늘은 한 장의 사진과 한 문장, 그리고 한 편의 시를 통해 인문학과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에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에는 푸른 잎사귀를 배경으로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라 라는 문장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웨인 다이어라는 이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 편의 시가 더해집니다. 어느 아들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그리며 쓴 시 올 엄니의 가르침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에게 여전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미지에서 눈에 들어오는 말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입니다. 이 말들은 모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제 강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습자의 삶에 도움을 주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풀어주며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보를 많이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질문을 입력하면 몇 초 만에 답을 얻을 수 있고, 글을 쓰고, 그림을 만들고, 음악을 작곡하고, 자료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러 날이 걸렸을 작업을 인공지능이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인공지능이 답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간의 생각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은 질문에 답하지만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인간이 결정합니다. 인공지능은 글을 만들어주지만 그 글이 진실한지 따뜻한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는지는 인간이 판단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지만 그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의 가치관과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신 제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젊디 젊은 날 사랑이 아니라 어른들이 맺어준 인연으로 아버지를 만나 여섯 목숨을 품고 살아내신 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은 언제나 짧고 단단했습니다. 위아래를 알아라. 착하고 어질게 살아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화려한 이론도 복잡한 논리도 아니었지만 그 몇 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정교한 언어를 구사한다 해도 삶으로 체득한 이 짧은 문장들이 지닌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 필요한 것은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라고. 재주가 뛰어나고 남보다 앞서가는 난 사람보다 사람의 도리를 알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된 사람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을 대하는 태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인공지능을 얼마나 빠르고 능숙하게 다루느냐는 난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 기술을 누구를 위해 어떤 마음으로 사용하는가를 묻는 것이 된 사람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을 잘 활용한다는 말은 단순히 기능을 잘 다룬다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며 결과물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사람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문학적 사고와 인공지능 활용 능력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인문학은 인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지를 탐구합니다. 문학은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역사는
인간 사회의 변화와 선택을 살펴보며 철학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질문합니다. 예술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과 경험을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인공지능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처리할 수 있지만 인간의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용서, 기다림과 이별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만든 결과물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것을 삶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한편의 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에는 짧은 문장 속에 오랜 시간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 함께 읽은 시에서 시인은 어머니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짝수는 노랗게 물들면 안 되지만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이라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라고. 이 짧은 구절 하나에 한 어머니가 6자녀를 키우며 겪은 수십 년의 시행착오와 사랑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여러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이런 문장이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닿을지 그 무게를 온전히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인간은 기계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를 올바르게 활용하면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기술에 끌려가지 않는 사람, 편리함을 추구하되 편리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권리와 존엄을 놓치지 않는 사람, 빠른 결과를 얻더라도 천천히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시 속의 표현을 빌리면 남을 해코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문장은 우리에게 오늘의 의미를 일깨워줍니다.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 오늘 최선을 다하라. 이 문장은 무조건 열심히 살라는 압박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매 순간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성실하게 살아가고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며 오늘의 배움과 경험을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를 예측하고 일의 효율을 높이며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내일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워도 삶에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건강, 관계, 사회적 변화, 기후와 재난, 경제적 상황은 우리의 계획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되 현재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삶을 충실하게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듣는 것, 동료의 어려움을 지나치지 않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내가 맡은 일을 정성껏 해내는 것, 새로운 기술을 배우되 그것을 다른 사람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 모두가 오늘의 최선입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말씀처럼 위아래를 알고 착하고 어질게 사는 하루하루가 바로 그 최선입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학생에게 인공지능 사용법만 가르쳐서는 부족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답을 그대로 믿지 않고 확인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글과 그림을 함부로 가져오지 않는 윤리의식,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교육의 격차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수준에 맞춰 설명을 바꾸고 다양한 언어로 자료를 제공하며 시각, 청각,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위한 보조 자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모두가 평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디지털 기초 능력, 가정의 지원 여부에 따라 새로운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교육은 누가 더 빨리 사용하는가를 겨루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어떻게 함께 사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있는 학생,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사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도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문학적 인공지능 교육입니다. 인공지능에게 글을 써달라고 요청할 때에도 먼저 나의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지, 어떤 감정을 담고 싶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인공지능에게 초안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나의 언어로 고쳐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문장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억과 목소리를 더해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그리며 쓴 시 한 편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인공지능은 다듬는 것을 도울 수 있지만 어머니와 함께한 세월과 그리움은 오직 저만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에 대한 시를 써줘 라고 요청하는 것과 여섯 남매를 홀로 건사하며 위아래를 알고 착하게 살라 가르치셨던 어머니. 잘못했을 때는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담아 시를 써줘 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두 번째 질문에는 개인의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인공지능은 더 적절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인공지능의 능력만이 아니라 질문을 만든 사람의 삶입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경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만난 사람들, 흘린 눈물, 견뎌낸 시간,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은 오직 우리만의 자산입니다. 인공지능은 그것을 정리하고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경험의 주인은 인간입니다. 여기에서 스마트하다는 말의 의미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사람은 단순히 최신 기술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고 적절한 때에 사용하며 사용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편리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 감정까지 고려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식으로 말하면 난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이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정보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편향된 자료를 바탕으로 답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공지능의 답변을 초안이나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요한 정보는 여러 출처를 통해 확인하고 날짜와 숫자, 인물과 사건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건강, 법률, 교육 정책, 금융과 관련된 정보는 전문가와 공식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검토 능력은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와 연결됩니다. 책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저자의 주장과 근거를 살펴보고 다른 관점은 없는지 생각합니다. 뉴스와 광고를 볼 때에도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내용을 만들었는지 질문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든 글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거나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거와 맥락을 살펴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때에는 말의 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문장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얼굴을 마주 보지 않기 때문에 더욱 쉽게 거친 말을 쓰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말라던 어머니의 말씀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조금도 낡지 않은 지혜입니다. 인공지능에게 글을 부탁할 때에도 특정 집단을 차별하거나 누군가를 조롱하는 표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콘텐츠를 만들지 않는 것은 기술보다 앞서는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가 많아지는 것과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가치가 담겨 있느냐입니다. 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짧은 글, 학생의 호기심을 깨우는 질문, 누군가의 어려움을 이해하게 하는 영상은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강의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강의는 정보를 많이 나열하는 강의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질문을 품고 작은 실천을 시작하게 하는 강의입니다. 인공지능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사례를 정리하고 다양한 표현을 제안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의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입니다. 강사는 학습자의 표정과 반응을 살피며 설명의 속도를 조절합니다. 누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다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의 마음을 정리하고 질문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건넵니다. 이러한 관계적 감각은 아직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마음을 연결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공지능을 배우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계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을 더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에게 맡기고 인간은 더 창의적이고 더 관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면 학생을 만나고 동료와 대화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너무 의존하면 우리의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직접 생각하고, 직접 쓰고, 직접 계산하고, 직접 대화하는 과정이 줄어들면 판단력과 표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때로는 일부러 천천히 읽고 손으로 기록하며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술의 속도와 인간의 사유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미지의 잎사귀는 우리에게 자연의 시간을 보여줍니다. 잎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습니다. 햇빛과 물, 바람과 흙의 도움을 받아 조금씩 자랍니다. 인간의 성장도 이와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빠른 결과를 보여주지만 사람의 성숙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을 만들고 깊이 생각하고 실패해서 배우며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은 오랜 경험 속에서 자랍니다. 6자녀를 키워낸 한 어머니의 지혜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듯이 말입니다. 인문학은 우리에게 멈추어 생각하는 시간을 줍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목적지만 바라봅니다. 더 많은 성과, 더 빠른 처리,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문학은 묻습니다. 그렇게 빨리 가서 어디에 도착하려 하는가? 더 많이 얻은 뒤에도 마음이 비어 있다면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런 질문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정답을 많이 알려주는 교육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만들게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을까? 이 답변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이 기술로 우리는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나의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의 사용자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사와 강사 역시 완벽한 전문가일 필요는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변화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누구도 모든 것을 알고 있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함께 실험하고 오류를 함께 고쳐가는 과정이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하고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던 어머니의 가르침은 배우는 자리에선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혼자 모든 것을 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배우며 함께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도 최선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혼자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협력을 돕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일하고 배우고 창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직업은 사라지고 새로운 직업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핵심 능력은 계속 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는 용기, 함께 살아가는 책임감은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글을 쓰거나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나의 경험과 관점을 정리합니다. 그 후 인공지능에게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인공지능의 결과를 검토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나의 말투와 생각으로 다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결과물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돌아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인공지능은 단순한 자동 생성기가 아니라 생각을 확장하는 동반자가 됩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언제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문장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사람이 되자는 다짐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으니 오늘 최선을 다하자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잘못했을 때 고개 숙여 사과할 줄 알고 남을 해코지 말고 더불어 살아가라던 어머니의 말씀입니다. 이 세 문장을 합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내가 배우는 기술을 나와 내 주변 사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고 공정하게 만드는데 사용하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자. 인공지능을 사용하되 인간을 잊지 말고 빠르게 움직이되 깊이 생각하며 혼자 앞서가기보다 함께 성장하자. 그리고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고개 숙일 줄 아는 된 사람이 되자. 우리의 하루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언제나 한 사람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질문을 귀 기울여 듣는 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술을 나누는 일,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기다려주는 일, 오늘 해야 할 일을 정성껏 마무리하는 일이 세상을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더 많은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할지는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인간다움이 빠진 스마트함은 차가운 효율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문학적 성찰과 따뜻한 마음이 더해진 인공지능은 사람을 살리고 교육을 풍요롭게 하며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인공지능을 만날 때마다 한 번씩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술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에서 멈추지 말고 나는 이 기술로 누구를 도울 수 있는가라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실천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내일의 결과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태도는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고, 오늘 생각하고, 오늘 나누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변하겠지만 사람을 존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어쩌면 아주 오래전
배움이 짧았던 한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남긴 몇 마디 말 속에 이미 담겨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위아래를 알아라. 착하고 어지르게 살아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지 마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질문 끝에 저는 오늘 하나를 더 얹어봅니다. 당신의 부모는 혹은 당신 인생의 스승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인공지능은 두려운 경쟁자가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을 열어주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작은 생각과 실천이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이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스마트한 강사, 세이스강 이윤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